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성탄절이 하루 뒤로 다가오고 이제 약 일주일 뒤면 올해도 끝나게 되는데요. 성탄을 앞둔 모습과 휴일 풍경을 박상현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성당 안에 마련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갖가지 불빛으로 빛납니다. 성전 안에는 곧 태어날 아기 예수의 자리를 비워놓은 마굿간도 마련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성탄을 앞둔 마지막 주일을 맞아 경건하게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앉기를 바랍니다. 춥고 어려운 이때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주위를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으며 화려한 불빛이 켜지는 거리. 광장에 무대가 마련됩니다. 무대에는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올라 흥겨운 율동과 음악으로 성탄을 맞는 기쁨을 알립니다. 공연을 하는 사람도, 공연을 지켜보는 사람도 추위를 잊고 즐거움에 빠집니다.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 문화 프로그램을 교회 밖으로 가져나와서 창원 시민들에게 아기 예수 나심을 알리는 그런 축제 프로그램입니다. 백화점과 대형 상가 등 실내 매장에는 추위를 피해온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특히 유통가도 성탄절과 연말 대목을 맞아 갖가지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까지 얼어붙은 상황에서 유통가는 성탄절과 연말이라는 분위기를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깊어지는 겨울, 다가오는 성탄과 연말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경남 곳곳이 북적였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시간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강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한 달도 안 돼 부산대 시간 강사들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이 강사법이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량 해고를 낳고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강예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4년째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는 박종식 교수. 강사료를 받을 수 없는 방학 때는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방학 동안에 그렇게 이제 돈 한 푼 나오지 않아가지고 뭐 막노동판을 전전하거나 알바를 하거나 뭐. 그러던 중 강사법이 개정돼 처우가 개선될 거라 희망을 품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아예 교단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기대감이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시간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 강사법은 시간 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방학에 임금을 지급하는 등이 주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방학 중 강사료를 줄 재원이 없다며 시간 강사 수를 줄이거나 강좌 수를 축소하면서 시간 강사들이 대량 해고의 위협에 처한 겁니다. 애초 법안을 만들 때 이런 문제를 예상한 정부는 방학 중 강사료 5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국회에서 절반을 깎아 288억 원만 통과시켰습니다. 깎인 예산만큼 시간 강사를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학 측의 해명입니다. 예산이라든지 뭐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의 재원이 재원이 어떤 마련되는 선에서 이제 강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파업에 나선 강사들은 강사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살리려면 예산 확보가 먼저라며 정부의 재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경남의 이번 주 주요 소식과 행사 등을 미리 들여다보는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경남 지역의 대부분 학교에서 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통영 고성지역구 이군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미리 보는 한 주 소식 진정원 기자입니다. 이번 주는 경남 지역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들이 대부분 방학에 들어갑니다. 일부 학교들은 독감 유행 등으로 이미 서둘러 방학에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개학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이르면 다음 달 하순부터 시작됩니다. 두산중공업과 한국GM 창원공장 등 경남 일부 기업들도 이번 주 상당수 직원이 겨울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집니다. 보좌진의 급여 2억 4천여만 원을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은
앞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하면 사선의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그럴 경우 통영고성 지역구는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토요일부터는 창원대와 경남대, 경상대, 인제대 등 경남 지역 4년제 대학 대부분이 내년도 정시 모집을 시작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3일 목요일까지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가구는 다음 달 17일, 다구는 2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야마구치현의 NHK 방송국에서 보내온 뉴스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전통 예능인 만담에 대한 교육 행사가 열렸다는 소식 등을 김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초등학생들이 만담가의 독특한 행동이나 말투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전통 예능을 알려주기 위해 산요 오노다 씨가 준비했습니다. 도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만담가 카즈라 요네타로 씨가 단상에 올라 만담의 역사와 예절을 설명했습니다. 또 부채와 붓을 젓가락처럼 사용해 우동을 먹는 모습을 보이며 만담 기술도 소개했습니다. 1人で2人役とか3人役を演じするのがすごくて感動しました. 야마구치현 서오섬에서 귤 수확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섬은 육지와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가 지난달 화물선이 충돌해 일부 붕괴되면서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광객마저 끊기면서 섬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観光みかん園なり直売施設、レストランとみんな頑張って営業しておられますので、ぜひたくさん来られ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 JR 야마구치선의 인기 관광 열차인 SL 야마구치호를 견인하는 전기 기관 차량이 공개됐습니다. 평소 일반인이 기관차의 운전석에 출입할 수 없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사진을 찍거나 석탄을 떠서 가마솥에 넣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SL といえばですね、日本の鉄道を語るにはなくてはならない機関車であ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ところも見ていただけたら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전시된 기관 차량은 제작 80년째로 많은 관광객이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창원의 기온은 0도로 어제보다 무려 7도가량이나 낮게 출발하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2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 온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울 걸로 예상되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에 먼지가 모두 날아가면서 공기는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좋음 수준으로 예상되고요. 하늘 자체도 무척 맑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계속해서 많이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후반에 또 한 번 강력한 한파가 찾아옵니다. 수요일에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르는 듯하지만 목요일부터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겠고요. 금요일에는 창원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한낮에도 1도에 그치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안개 없이 시정도 아주 깨끗하고요. 내내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본적으로 5도 이상 낮습니다. 동부 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가까이 내려가 있고요. 해안 지역도 0도선을 맴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크게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합천 영하 5도, 함양과 산청이 영하 1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도 거창과 함양, 산청이 6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3m로 다소 높게 일겠고요. 동해남부 먼바다에서는 오전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도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만 조금 많아지겠고요. 이후로 연말까지 별다른 눈이나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내년 간판 개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2억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의령군과 경남교육청은 오래된 의령교육지원청을 신축 이전해 지역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이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공용나라 나눔페이를 개발했습니다.
거제시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 친화 인증기관에 다시 선정돼 2020년까지 인증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안에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설치를 마무리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100여 곳에 CCTV 310여 대가 설치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경남의 어린이 보호구역 830여 곳에 CCTV 1,790여 대가 설치돼 사각지대가 대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경상남도는 또 내년에 범죄와 사고를 자동으로 감지해 알려주는 지능형 CCTV 선별 관제 시스템을 3개 시군에 시범 구축할 예정입니다. 독감과 수도, 유행성 각결막염 등의 전염병이 경남에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기준 초중고 학생 10만 명당 감염병 발생률은 수도의 경우 경남이 34.6명으로 제주 41명, 세종 37.7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경남의 독감 발병률은 5.5%지만 잠정 환자 발생률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밖에도 유행성 각결막염과 유행성 이하선염이 낮은 발병률이긴 하지만 환자가 나오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된 노후경유차가 경남에 22만여 대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배출가스 최하 등급인 5등급의 노후경유차가 경남은 22만 3천여 대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한편 경남의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은 지난해 처음 실시돼 1,298대 폐차에 그쳤습니다. 낙동강의 주요 측정 지점 10곳 가운데 9곳의 수질이 좋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지난달 낙동강 본류의 창녕 남지와 밀양 삼랑진 등 10곳에서 BOD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농도를 측정한 결과 9곳이 목표 기준치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지난달 평균 강수량이 41mm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고 상류 다목적댐의 저수율도 높아 당분간 좋은 수질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섬진강을 사이에 둔 하동군과 전남 광양시가 사단법인 국민통합이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부문 동서화합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하동군과 전남 광양시는 1998년 자매결연 이후 2015년부터는 영호남 화합 줄다리기 등 동서화합 분위기를 조성해왔고 지난달 양 지자체가 함께 추진한 섬진강 손틀방류 제첩잡이가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공동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거창 금원산 얼음축제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금원산 자연휴양림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축제는 모두가 즐기는 얼음축제란 주제로 30여 점의 각종 얼음 조각과 1km 길이의 얼음 계곡이 마련돼 방문객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또 470제곱미터 크기의 얼음 썰매장과 70m 길이의 얼음 미끄럼틀, 컬링장 2면 등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장도 마련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일반직 공무원 1,077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하고 내년 3월 추가 조직 개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며 신임 행정국장의 손재경 정책기획관이 발탁됐고 신규 임용 공무원 126명도 발령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내년 3월 한개국 신설에 따른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추가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함안에서 40대 남성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는 등 경남에서 올해 모두 8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10월 창원의 한 캠핑장 캠핑카 안에서 숯을 피우고자 하던 일가족 3명이 숨졌고 지난 2월에는 고성의 한 가정집에서 방바닥 틈으로 새어들어온 연기에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또 지난 1월 창원 주남 저수지에서 텐트 안에서 석유 난로를 피우고자 하던 40대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를 사용하다 일어난다며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